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빅스쿨에요. 이제 이 아이디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네, HJ908님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초보 취준생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수도권 4년제 중국어학과 전공을 하셨고요. 학점은 3.9점이십니다. 어학점수는 HSK 5급, 토익 910, 오픽 IH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은 커말 1급, 한국사 1급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은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1년 동안 하셨고요. 수상 경력은 CJ 서포터즈 팀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은 화장품 브랜드 서포터즈 6개월 활동하셨고 그 밖에 CJ 서포터즈 활동 1년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코스메틱 계열사 취업을 희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교환학생을 다녀온 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중에서 해외와 자주 협업하는 직군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스펙이 특별한 전문 자격증이 있지 않고 특히 경제, 경영 분야 스펙 사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대외 활동을 더 쌓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어학과를 전공했고 또 코스메틱 계열사 취업을 원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스펙 점검부터 해볼게요. 홍쌤이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어학이라든지 컴퓨터 OA 그리고 학점 등의 스펙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뭐 인턴 경험이 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뭐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뭐 서포터즈만 지금 2번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서포터즈 이 화장품 서포터즈를 하시면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어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그런 코스메틱 계열사로의 그런 지원을 좀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모레 퍼시픽을 필두로 하는 코스메틱 계열사가 2010년대 중반까지는 확실히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뭐 사드라든지 그와 관련된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한령이 떨어졌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화장품 계열사가 중국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억눌렸었던 그런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미 화장품 코스메틱 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작년 매출을 벌써 돌파했다. 그리고 광군제에서도 더욱 많은 매출이 기대된다. 좀 이런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이분도 그런 중국 교환학생과 그런 어학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내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여기에서 이런 직무자로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한다면은 희망하는 코스메틱 계열사에서의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그 동종 직무를 지원할 때 다른 경쟁자들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강점이 있는 것인가. 네. 사실 저는 이분을 봤었을 때는 좀 지원자로 그런 그 해외 분야, 그런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그 대외 협업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다른 지원자들 대비 그렇게 차별화되는 강점은 없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학 점수 물론 기존 그 인문계열 평균 레벨로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토익 900 이상이라든지 오픽 IH 이런 것들은 해외 분야 노리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 지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평균적인 레벨에 속하는 분야고 HSK 같은 경우에도 최고인 6급이 아닌 5급인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해외 어학연수, 뭐 굳이 해외 쪽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체제 경험은 그렇게 뭐 차별화되는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만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만의 무기를 하나 갈고 닦아가지고 이걸 좀 어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뭐 제가 할 얘기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타이밍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은 CJ 서포터즈 식품 관련 아이디어라고 했다 보니 아무래도 CJ 계열의 식품 계열사나 아니면 올리브영 등에 지원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뷰티 쪽을 희망했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CJ 올리브영의 BM 직군 등을 넣으셨겠죠? 뭐 잘 되셨길 바라고요.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분의 경우는 계열 분야로만 봤을 때는 분명 사람을 채용하는 규모나 횟수가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단순히 그냥 화장품만을 취급하는 곳에서의 상품 기획적인 요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마케팅적인 업무만을 수행한다보단 그러한 화장품을 잘 팔 수 있게 기획하는 상품 기획 직군의 즉 플랫폼사, 유통사의 MD 직군으로의 확장 또한 이분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또 이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보니까 경제 경영 분야에서 스펙 사항이 보유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좀 걸림돌이 될까요?
일단 뭐 해외와 협업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해외 영어 이런 쪽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경제 경영 분야의 자격증이 필수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뭐 당연히 실무 어떤 수출입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그 도움이 되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해외 영업 직무자로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국가에 대한 그런 어학 능력 그리고 해당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그를 바탕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서의 그런 주력 상품 분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그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 등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경제 경영 분야의 스펙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 아까 차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마케팅 쪽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이분이 뭐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뭐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따실 수는 있겠는데 뭐 경제 경영 분야의 자격증, 뭐 금융 관련 자격증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차코치님이 지원할 때 외연을 좀 넓혀보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을 좀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예,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홈쇼핑 회사에서의 플랫폼, 그 안에서 상품기획, 또 뷰티 MD 등으로의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업계, 화장품 업계에 대한 깊은 관여도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트렌디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상품을 보는 눈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데요. 에이, 뭐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시겠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해외 영업으로 지원했을 때 과연 업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중국어 실력이 정말 타 지원자 대비 월등히 높은지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오히려 저는 이러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께는 뷰티 하나로만 올인하기보단 뷰티를 구매하는 그 타겟 여성 고객들의 주요 관심사인 또 다른 트렌디한 뭐 리빙 컨텐츠나 액세서리류, 전체적으로 뭐 예쁜 카페, 아름다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오히려 좀 키워 놓으시는 것도 일정 부분 중요하겠습니다. 뭐 너무 더 빙빙 돌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그러한 눈이 쌓이고 쌓였을 때 상품을 기획하는 눈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많은 현직자들의 인터뷰들을 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MD 쪽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차쌤이 새로운 분야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래도 나름 교환학생을 중국으로 갔다 왔고 또 중국어 능력이 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이 공공기관에서도 좀 도움이 될까요? 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관광공사 그리고 뭐 공항공사나 코트라, 무역협회 등 어떤 외국과 그런 대외 업무를 하는 일이 많은 이런 공사나 협회 이런 쪽에서는 물론 중국어 이 강점이 뭐 지원 자격 혹은 우대 사항으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 규모로 봤었을 때 뭐 사무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의 채용 규모로 봤었을 때 중국어가 그렇게까지 이제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큰 강점이 되진 않는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기관, 뭐 관광공사, 공항공사 이런 쪽을 타겟팅할 때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뭐 우대 사항 강점으로 활용하여 가지고 어떻게 어필해야겠다 이런 요소로는 활용을 될 수 있겠지만 중국어 잘하는데 나 공공기관까지도 상당히 좀 취업에 강점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분이 앞으로 취업까지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코치님. 네, 일단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만이 회사가 다는 아닐 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콜마, 그리고 메디힐 뭐 이렇게 다양한 뷰티 업종 그리고 세부 분야로 나누면 메인인 업종 그게 뭐 색조일 수도 있고 마스크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요. 갇혀있기보단 넓은 외연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채용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갇혀있기보단 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MD로의 직무 확장까지 고려하는 조금은 효율적인 접근 그리고 확장성 있는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